원단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니트 코튼 저지 사용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브릭 폴더에서 니트 코튼 저지 찾아서 물체창 원단 탭에 있는 패브릭 1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패턴이 이 니트 원단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 원단 선택해서 색상도 바꾸고 디자인을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단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 입자 간격 좀 변경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패턴 전체 선택해서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은 1, 그리고 개별 두께 렌더링 1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입자 간격이 5가 되면서 티셔츠의 이런 자연스러운 드레이프, 주름 같은 것들이 더 잘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상한 색이 보여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봉선입니다. 3D 재봉선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끄면 이렇게 재봉선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앞중심선, 뒷중심선 아직 재봉을 안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여기 제가 밑단 쪽을 재봉을 하면서 붙였는데 여기에 턴드로 바꿨어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 커스텀 앵글로 돼 있다 보니까 180도로 돼서 이 부분이 불룩하게 되고 있어요. 턴드로 바꾸겠습니다. 소매의 아래쪽 재봉선도 턴드로 바꾸겠고요. 몸판 쪽도 턴드로 바꿉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접혀 들어간 부분이 좀 더 납작하게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앞중심선은 합치기 해야겠죠. 여기 합치기 하고요. 그 다음 턴드 했던 이 햄 분량도 합치기 하겠습니다. 뒷중심선도 합치기, 햄 분량의 뒷중심선도 합치기 해 놓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고요. 포켓의 경우에는 지금 합치기 하다가 이 포켓 재봉선이 사라졌네요. 보통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일단 사라졌으니까 자유재봉으로 다시 재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켓이 밖에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 여기 포켓이 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는데 저는 문제가 이제 오른쪽에는 포켓이 없거든요. 그럼 이 선은 삭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삭제를 하려면 패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시 수정 해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시 수정 해제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제가 디자인을 약간 바꿀 수도 있고요. 길이를 바꿀 수도 있는데 동시 수정이 해제되어 있으면 그런 작업을 양쪽에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시간이 늘어납니다. 작업 시간이 늘어나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포켓 이 선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동시수정 해제가 필요하고 하지만 동시수정 해제는 마지막에 할수록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을 그냥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티셔츠에 탑 스티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를 보시면 넥라인에는 16분의 1인치 간격으로 탑 스티치가 있고 포켓에도 돌아가면서 탑 스티치 있고요. 포켓 입구에는 2분의 1인치 간격의 디스턴스 8분의 1인치에서 두 줄 탑 스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매와 밑단에도 탑 스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종류의 탑 스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물체창의 탑 스티치 탭에서 기본 탑 스티치 선택해서 16분의 1인치 탑 스티치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16분의 1인치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유 탑 스티치 이용해서 포켓의 이
외곽선 쪽 일단 탑 스티치를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포켓에 지금 탑 스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분 탑 스티치 이용해서 앞판 네크라인과 뒷판 네크라인에 탑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포켓 입구에는 2줄짜리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탑 스티치를 복사를 해서 복사된 탑 스티치는 2분의 1인치 그리고 간격은 8분의 1인치 이렇게 해서 2줄짜리라는 걸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2줄짜리 탑 스티치를 넣을 때는 여기 탑 스티치 개수에서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탑 스티치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성창 저 아래쪽에 보면 줄 개수에서 2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탑 스티치의 경우에는 간격은 먼저 오프셋은 2분의 1인치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2개의 탑 스티치 사이의 거리는 8분의 1인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켓 입구 쪽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했죠. 그 다음 다시 이 탑 스티치 복사해서 소매단과 밑단에 사용을 할 텐데요. 소매단과 밑단에는 5분의 8인치 간격으로 만들어서 두 탑 스티치 사이의 간격은 8분의 1인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 탑 스티치 이름을 바꾸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이 탑 스티치가 어떤 탑 스티치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탑 스티치는 밑단 여기에 표시를 해줬고요. 소매단 또 뒷판 밑단에도 이렇게 탑 스티치를 넣어줬습니다. 탑 스티치 넣는 건 쉽게 할 수 있겠죠. 포켓이 생각보다 입체감이 좀 떨어져서 약간 더 포켓의 경우에는 두께감을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똑같이 1로 하려고 했는데 두꺼운 텍스처 보기로 하면 좀 다를까요? 두꺼운 텍스처 보기로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면 개별 두께 렌더링은 원래대로 1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 스티치를 넣었고요. 탑 스티치 컬러가 지금 좀 걸리죠. 그러면 탑 스티치에 가서 다시 이 탑 스티치들을 Shift 누르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선택을 했고요. 색상에서 선택을 해서 스포이드로 원단 클릭하면 이 원단 색상이 선택이 됐고 이보다 약간만 진하게 해서 OK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단 색상과 비슷한 컬러로 탑 스티치를 넣게 되고요. 좀 더 눈에 띄게 하고자 한다면 SPI나 실두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베이직 티셔츠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란 그래픽을 넣어서 그 그래픽 부분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2D 창 툴바 중에 그래픽 2D 패턴 사용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글씨가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을 텐데요. 파일 선택하고 위치는 이렇게 뒷중심선 선택하고요. 여기서 크기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확인 누르고 그럼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속성창에 이 그래픽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옆에 탐색 버튼을 눌러서 세트로 만들어 놓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맵이 적용이 된 상태고요. 이제 사이즈를 바꾸거나 위치 옮기거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만 키우도록 하겠고요. 컬러는 원단과 같은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원단과 같은 컬러 OK 했더니
글씨가 안 보이게 됐네요. 이래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에 렌더 클릭해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라고 나올 텐데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위에 있는 최종 렌더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금 넣은 그래픽 이미지가 원단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티셔츠 많이 보셨죠? 로고나 글씨 같은 것들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렇게 렌더를 했을 때만 정확하게 결과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3D 작업을 해서 클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제대로 얻으려면 렌더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아주 잘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다른 우리의 그 디테일들은 모두 끝낸 상태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넥밴드의 접힘선인데요. 넥밴드 접힘선을 각지게 보이게 해놨을 텐데 사실 이 넥밴드 원단이 젖이잖아요. 이런 원단이 각지게 다림질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각지게 보이기는 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의 경우에 왼쪽에만 포켓이 있고 오른쪽엔 포켓이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 포켓 이 선을 삭제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패턴에서 이 패턴 이동 변환 툴로 패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시 수정 해제를 하면 좌우가 같이 수정되는 동시 수정 패턴 그 링크가 해제됩니다. 그런 후에 한쪽만 포켓선을 제봉하면 이쪽만 이제 포켓선이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잠깐 다시 하면 의상이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대신 이런 동시 수정 패턴 해제는 패턴을 혹시라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리 이렇게 해제를 해 놓으면 나중에 패턴을 뭔가 사이즈를 변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거나 곡선의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좌우에 동일하게 디테일을 넣거나 할 때도 매번 반복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에 최대한 마지막의 마지막에 동시 수정을 해제하시는 것이 작업 속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